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2일 오후 3시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평가를 할 때 최고의 찬사는 건국 유공자 또는 건국자란 뜻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건국 나라를 하나 세우니까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꼬딕체로 굵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 대통령입니다. 또는 통일 지도자입니다. 한국에서 통일 지도자라 하면 삼국 통일을 지도했던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같은 사람이 꼽히고,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를 마감한 왕건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통일 대통령이 나오면은 이분 또한 아마 탑5의 한국 민족사에서 기록될 것입니다. 그 다음 높게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법치를 세운 사람, 로기브라고도 하는데요. 법치를 세운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한국에서 법치를 하면 보통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 여기 해당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이은 박정희 대통령이 법치와 제도를 만든 분이다. 이렇게 기록될 것인데, 그러면 가장 나쁜 대통령은 누구냐? 나쁜 지도자는 누구냐? 법치 파괴자입니다. 제도 파괴자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법치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하면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을 상징하는 그 조각을 보면 한 손에 저울, 그건 공정성입니다. 또 다른 손에 칼이 있습니다. 공정한 칼입니다. 공정한 칼이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편은 그 칼로 보호를 하고 상대편은 칼로 찌른다 하면 그 칼은 깡패가 들고 다니는 식칼 비슷한 그런 게 되는 거죠. 정의의 칼이 아니죠. 바로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현 정권의 친문 실세들과 아주 가까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4,7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되는 날 공교롭게도 1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전직 군사법원장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뇌물 사건인데 한 사람은 석방이 되고 집행유예로, 한 사람은 징역 4년. 그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 유재수란 사람은 옛날에 노무현 수행비서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한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22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손동환 33부는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이동호 전 국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9,41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210만 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 원씩 3,800만 원을 받는 등 1억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군 법무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선고 이유를 엄정하게 밝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손주철 11부는 4,700만 원대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장 출신의 유 전 부시장은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투자업체나 신용정보대표 등 4명으로부터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친분 있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자신이 쓴 책각,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항공권 비용, 그 다음에 골프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의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점은 유 전 부시장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아들이 업계 관계자에게 수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무죄로 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재판부가 봐주기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한 바로 그 재판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판사는 선고로 말한다고 합니다. 선고하면 되지. 선고에 대한 설명을 내는 것은 그만치 뭔가 캥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례적인 겁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것까지 왜 이야기해 준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평소에 친밀한 관계였다. 그래서 돈이 오가고 하는 것은 그 뭐 뇌물로 판단하기도 뭐 그렇다. 봐줄 대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사적이든 공적이든 뇌물 받았으면 받은 거지. 친한 사이에서 받았으니까 그렇죠. 재판부는 또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전혀 없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유재수 씨는 왜 작년에 문제가 됐느냐 하면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압력에 의해서 이게 중도에 끝나버렸다 하는 김태우 조사관의 폭로에 의해서 아주 큰 사건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봐주는 사람이니까 청와대에서 감찰을 하다가 중도에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바로 그 사건의 초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판결할 때 이 점도 참작이 되었어야죠. 그동안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순순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하면은 형 감경 사유가 됩니다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권력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피해 다니다가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건데 그래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렇게 봐주는 판결을 해가지고 오늘 석방을 했답니다. 자,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오랜 기간 자신이 저술한 책값,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요금, 골프채 등을 공짜로 받았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이 전 법원장과 유 전 부시장 모두 고위공직자 신분으로서 오랜 기간 금품을 받으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실세로 불린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린 것으로 비칠 수 있겠다. 실제로 대법원 뇌물범죄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들어갈 경우에는 징역형 3년에서 5년을 기본으로 한답니다. 집행유예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요새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받은 바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이상을 지금 선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구속재판을 하고 있어요. 정경심은 구속기간 6개월 되니까 연장하지 않고 풀어줘 버렸습니다. 정경심의 불구속재판, 박근혜의 구속재판, 여기에 공평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공평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법부는 정권 편에 서면은 봐주고 정권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대한다. 그게
그게 가장 큰 기준인 것 같아요. 공정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불공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법부는 총을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공정한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승복, 이게 사법부의 힘입니다. 이게 사라지면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사법부를 불신한 다음에는 국민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각자 도생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통용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최고다. 권력 가진 사람이 최고다. 권력 가진 사람 편에 서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권력 가진 사람으로부터 밑빼면은 법을 지켜도 당한다. 이렇게 되면은 문명이 파괴됩니다. 문명의 기초가 법치죠. 법치가 무너지면은 문명 파괴되면은 부족국가 시대로 돌아가든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